애착이론, 이게 바로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센터에서 쓸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사실 크게 보면 전쟁 때문에 나타나게 된 안녕하세요. 작업치료사 김주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치료 이론에 대한 차이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치료의 종류가 진짜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팩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면허고요. 언어재활사는 근래에 들어서 바뀌게 된 이제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이제 주게 되는 자격증인 거예요. 원래 그 밖에 물리 작업 언어는 신경학 기반의 이론과 커리큘럼을 거쳐서 이제 나오게 되는 어떠한 인력인 거고요. 그 밖에 다른 사람들, 다른 치료 영역들은 모두 다 심리학 기반이에요. 뇌를 모릅니다. 뇌를 공부하지 않아요. 학습 이론이에요. 따로 공부하지 않는 이상 어쨌든 커리큘럼 자체에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발달을 하잖아요. 그 발달 과정, 말 그대로 마일스톤, 그 아이가 정상 발달을 하고 있는 이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은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배우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선택을 하고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이론들은 전부 다 정상 발달을 기반으로 하는 이론들인 거예요. 작업치료사 선생님들은 진짜 소리 내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작업치료를 몰라요. 근데 사실 물리치료사들보다 훨씬 더 역사가 깊은 건 작업치료인 거거든요. 작업치료를 통해서 나오게 된 게 물리고 이걸 통해서 나오게 된 것들이 언어치료, 뭐 그 밖의 것들인 거란 말이에요. 사실 크게 보면 전쟁 때문에 전쟁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우리의 인력이 나오게 된 거죠. 심리학도 무시는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가지가 갈린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의료법에 포함이 되는 작업치료사인 거고 그 밖에 다른 치료사들은 다 심리학 기반, 학습 이론의 중심이 된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 치료와 센터 치료 차이가 뭐냐면요. 병원은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보고 의사 선생님이 이 치료하세요 라고 오더를 내리고 그 오더를 받아서 일을 하는 게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인 거고요. 센터는요. 의사가 없기 때문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의 명칭으로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감각재활사, 그래서 발달재활 서비스 자격관리단에서 이야기를 하는 자격증의 이름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감각발달, 감각재활사, 심리운동, 운동재활, 등등 이렇게가 되는 거죠. 어쨌든 물리작업은 센터에서 쓸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께서 좀 생소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언어는 그 전에는 자격증이었어요. 민간 자격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센터에서 대놓고 쓸 수 있었어요. 언어치료사가. 언어치료. 이 명칭 자체를 쓸 수 있었던 거예요. 놀이치료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 거죠. 의료법을 피해서 만들 수 있는 다 용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물리치료, 작업치료는 병원에서만 볼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센터에서 물리치료, 작업치료사들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자격 명칭으로 일을 해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많이 생소하시고 저희들이 힘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인 것 같아요. 감각통합치료하는 선생님, 감각선생님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시죠. 근데 작업치료사는 감각통합치료사가 아니에요. 감각통합은 작업치료가 할 수 있는 어떠한 이론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작업치료의 영역은 정말 크고 넓어요. 그래서 작업치료 선생님도 우리 진짜 소리를 내야 돼요. 진짜 우리 다 답답해요. 진짜 미래가 어떻게 될라나. 작업치료사의 자부심을 갖고 우리 소아작업치료 하는 모든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소아작업치료사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진짜 응원합니다. 저부터라도 어쨌든 소리를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제 물리치료, 작업치료, 의료법에 속하는 의료기사들은 의학 전문 지식 기반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뇌의 발달, 뇌를 바꾼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다른 거 어떤 뭐든 다 상관없어요. 다 전부 다 학습 이론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건 학습이 무엇이냐를 또 조금 알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자, 학습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갖고 있는 뇌에다가 무언가를 심어주는 게 목적인가요? 가지고 있는 뇌를 성장시키는 게 목적인가요? 저는 사실 성장시키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는 건 뇌를 성장시킨다는 건요. 옆에 있는 세포가 옆에 있는 세포로 옆에 있는 세포가 옆에 있는 세포로 이렇게 분열하지 않아요.
뇌세포는 그렇지 않습니다. 뇌세포는 생성이 되는 공장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요. 뱃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딱 만났어요. 그렇게 해서 태어나게 된 이 세포가 바로 아미그달라라는 세포예요. 그 세포에서 여기에서 세포 생성을 막 하고 이게 히포캄퍼스 꼬리를 따라 뇌세포가 너는 어디로 가고 너는 어디로 가 라면서 이동 경로를 설계해줘요. 그러면서 이 뇌세포가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된 게 이제 되뇌 피질이 돼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얘가 바로 아미그달라고요. 이게 바로 히포캄퍼스. 요렇게 들어가고요. 이 위로 쌓여지는 게 되뇌 피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머리 가장 안쪽에 있습니다. 뇌세포를 생성하는 뇌의 세포 공장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뇌를 성장시키려면은 결국에는 이 뇌세포 공장을 자극해야 뇌세포가 클 거 아니에요. 뇌세포를 만드는 이 공장이 뭘로 자극이 되냐면 바로 감정이에요. 림빅 시스템은 감정의 뇌입니다. 조절의 뇌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건드렸을 때 이 뇌세포가 커요. 그래서 이 뇌세포의 공장이 일을 3번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물론 뱃속에 있을 땐 계속 일을 하죠. 그리고 0에서 24개월 대동작이 어른인 수준과 비슷해지는 수준까지도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뭘 해요? 모아 애착, 대상영속성, 애착이론, 이게 바로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와 나 사이에 대한 분리부터 시작해서 대상영속성, 내 눈에 없어도 이사 존재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와 엄마의 분리,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어쨌든 계속 0에서 24개월 때까지는 계속 뇌세포의 공장이 일을 해요. 자, 그러다가 아주 잠시 멈춰요. 그러면서 학습을 배우게 됩니다. 무언가를 배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이 배우는 게 뭐냐면 시지각이에요. 내가 보여지는 거에 대한 거리, 깊이, 속도, 무게, 온도,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어떠한 지각적인 부분들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가. 제일 사고 많이 치죠. 내가 이제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이 사회생활을 적응을 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깨우쳤을 때 그때 미운 4살, 미운 5살이 와요. 감정이 또다시 이제 막 물결처럼 이제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기 때는요, 진짜 얄밉잖아요, 사실. 얼마나 얄밉든 빌런이잖아요. 네, 이때는 자율성과 이제 주도성과 어떠한 죄책감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취감, 자존감을 막 올리는 시기예요. 그래서 요 죄책감, 그리고 이 성취감, 이 두 가지는요, 같이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됩니다. 하나만 발달한다고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만 느낀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잘 맞아야 돼요. 그래야 내면의 힘이 강해져요. 시련에 딱 부딪혔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내가 버티는 어떠한 내면의 힘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3에서 5세 요때는 감정이 엄청나게 폭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때 또 뇌세포의 공장이 일을 해요.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 때는 잠복기라고 하죠. 네, 요때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걸 배우잖아요. 기억, 니은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 피타고라스 정리까지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청난 학습의 그 어떠한 상황을 6년 동안 쭉 배워요.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뇌세포의 공장이 자극될 때가 또 언제일까요? 사춘기입니다. 사춘기를 통해서 이성에 대한 어떠한 관심도와 사랑, 애정, 그런 것들을 배워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감정을 잘 건드렸을 때 뇌세포의 공장은 일을 하고 이것이 생성된 뇌세포가 뇌를 바꾸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감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학습은요, 이 감정에 대해서 크게 비중이 없어요. 사실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은 걸 반복을 시키고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원하는 목표치에 대한 행동이 나왔을 때 보여지는 그 행동이 나왔을 때 어떠한 강화물을 줘버리기 때문에 이게 감정이 아니라 당연한 게 돼버려요. 내가 한 거에 대한 어떠한 대가인 거예요. 성취감이 드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우리로 따지자면은 그냥 매달 1년에 한 달에 받는 이 월급을 40분마다 받는 시급으로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강화물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절과 감정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내면의 힘을 키워야 하는 것들을 놓친다고 생각합니다. 학습 이론보다는 애들이 커가고 성장을 하는 시기라면 감정을 생각하고 뇌의 가소성을 생각하는 치료 접근이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이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를 한다기보다는요, 제가 만약에 우리 아이를 맡긴다고 해도 저는 이 이론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발달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만약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